여러분, 우리가 신는 이 신발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브랜드, 바로 나이키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키가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시작했습니다. 창립자 필 라이트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청년이었고 가진 건 열정과 아이디어뿐이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신발을 들여오고 트렁크에서 팔기 시작한 작은 사업이 어떻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을까요? 나이키가 단순한 신발 브랜드를 넘어 혁신과 승리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필 라이트의 자서전 슈 도그를 통해 나이키의 탄생과 성공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한 기업가의 도전과 승리의 이야기까지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는 운동화 한 켤레. 이게 단순한 신발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철학이자 혁신일까요? 나이키. 이 브랜드는 단순히 신발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의 정신과 도전의 상징이죠. 하지만 나이키도 처음부터 거대한 기업이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은 필 라이트의 자서전 슈 도그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청년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기까지의 도전과 고뇌,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1962년 미국 오리건주 24살의 필 라이트는 평범한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평범하지 않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나는 뭔가 특별한 걸 만들고 싶다, 하지만 뭘 해야 하지?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친 아이디어. 바로 일본에서 뛰어난 운동화를 수입해 미국에서 팔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운동화 시장은 아디다스와 컨버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 라이트는 이렇게 생각했죠. 더 가볍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신발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떠올린 필 라이트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정착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필 라이트는 다르게 생각했죠.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내 길을 찾자. 그렇게 일본에 도착한 필 라이트는 당시 타이거 브랜드 운동화를 만드는 오니치카 회사를 찾아갑니다. 이곳에서 그는 인생을 바꿀 제안을 하게 되죠. 일본에서 오니치카 타이거를 방문한 필 라이트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타이거 운동화를 독점 판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때 필 라이트는 회사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자신을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미국 기업의 대표라고 소개했죠. 완전히 허풍이었죠. 하지만 이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회사를 만들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이 담긴 거죠. 그리고 기적처럼 오니치카 측은 그를 믿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필 라이트는 미국에서 오니치카 타이거 신발을 독점 판매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순간이 나이키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한 청년이 대담한 아이디어 하나로 기회를 잡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 라이트는 달랐어요. 그는 준비가 안 되어도 먼저 도전하고 실행하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나이키의 첫걸음이 되었죠. 계약을 따낸 필 라이트는 미국으로 돌아와 오니치카의 첫 번째 주문을 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는 신발을 살 돈이 없었다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필 라이트는 그때까지도 정식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블루 리본 스포츠라는 가상의 회사 이름만 있었죠. 결국 그는 누구에게 손을 벌렸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운동화 사업을 하겠다는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50를 빌려줍니다. 그렇게 필 라이트는 첫 번째 신발 주문을 넣고 진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일본에서 신발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바로 판매. 하지만 필 라이트에게는 매장도 없고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동차 트렁크에서 신발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고객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육상 선수들. 필 라이트는 직접 육상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선수들에게 신발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판매원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피드백을 듣고 어떤 신발이 좋은지 연구하며 신발을 최적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했죠. 이 시기 필 라이트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브랜드는 광고가 아니라 제품과 고객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필 라이트에게 한 명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대학 시절 육상 코치 빌 바우어만. 그는 단순한 코치가 아니었습니다. 신발을 직접 연구하며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시키는데 집착하는 장인 정신의 소유자였죠. 빌 바우어만은 필 라이트가 가져온 오니치카 타이거 신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다. 이 신발을 개선하면 선수들이 더 빠르게 뛸 수 있어. 그렇게
그는 필 라이트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빌 바우어만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연구하는 엔지니어였고 필 라이트의 사업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는 신발의 무게를 줄이고 더 나은 쿠셔닝을 적용하는 등 혁신적인 신발 디자인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블루 리본 스포츠는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닌 혁신을 만드는 회사로 변모해 갑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나이키의 진짜 시작점이었습니다. 혼자서 사업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필 라이트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혼자 자동차 트렁크에서 신발을 팔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블루 리본 스포츠의 첫 번째 직원이 합류합니다. 필 라이트의 첫 번째 직원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프 존슨.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마라톤광이었고 신발을 연구하고 직접 고객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죠. 제프는 단순히 신발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신발을 추천하고 편지를 보내며 소통했습니다.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고객 맞춤형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결국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놀랍게도 이 시기에도 필 라이트는 여전히 본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회계사로 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신발을 팔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 라이트는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블루 리본 스포츠는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니치카가 필 라이트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미국 유통 파트너였던 블루 리본 스포츠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니치카는 이 회사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오니치카는 새로운 미국 유통업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필 라이트를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이제 필 라이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니치카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자.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결정적인 순간 제프 존슨이 꿈에서 나이키라는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 순간 나이키라는 전설적인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이제 블루 리본 스포츠는 오니치카를 떠나 독립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발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죠. 필 라이트와 팀은 새로운 브랜드 나이키를 세웠지만 과연 자신들이 직접 신발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결국 그들은 멕시코의 한 공장에서 자체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혁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와플 밑창. 당시 육상 트랙에서는 전통적인 가죽 밑창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접지력이 좋은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빌 바우어만은 부엌에서 아내가 와플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 패턴을 신발 밑창에 적용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와플 기계에 고무를 부어 세상 최초의 와플 밑창 러닝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나이키의 신발은 탄생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나이키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모든 자금을 재투자하느라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태였죠. 은행들은 필 라이트의 사업을 불안정하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신발을 만들 수도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필 라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섰죠. 결국 일본의 대기업 니쇼가 나이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니쇼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키가 더 안정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 투자를 바탕으로 나이키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키가 세상에 정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1972년 미넨 올림픽. 이 대회에서 여러 선수들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뛰었고 그중 한 명이 마라톤 경기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는 더 이상 작은 신생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나이키는 단순한 신발 회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본 부족, 은행 대출 거절, 생산 문제 등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필 라이트와 그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나이키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필 라이트의 여정을 따라가며 나이키가 어떻게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성공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나 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도전,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팀워크. 이것이 진짜 성공을 만드는 힘입니다. 필 나이트는 단순한 운동화 판매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꿀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졌고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나요? 망설이지 마세요. 한 걸음 내디디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달려가는 거니까요. Just do it.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겨보세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나이키의 성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